자, 우리 직장 병행 1년 9개월 만에 합격하시고 이제 휴직은 마지막 3개월 하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3개월간은 놀았다 라고 하시는 우리 이승재 평가사님 모시고 이번 시간에는 1차 공부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점 맞으셨나요? 저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평균 한 66점 이 정도 맞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중에서 이제 경제학이 제일 높은 점수 한 70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회계만 거의 명가락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다 이제 60점대였던 것 같아요. 골고루 공부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직장인 분들이 1차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퇴근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5과목을 어떻게 저글링하고,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확보하셨나요? 저는 공부 시간으로 치면 4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조금 이제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잘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고요, 평일에는. 그리고 주말에 한 8시간 정도. 주말도 뭐 웬만하면 이제 어디 약속 이런 거 없이 그냥 공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평일에 2시간 반 공부하면 퇴근해서 밥 먹고 7시부터 한 2시간 반, 한 10시 반 정도면은 아유 됐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건가 봐요. 보통 이제 그랬죠.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 반을 공부하면 강의 조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제가 좀 빨리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배속을 진짜 거의 뭐 2배 가깝게 해가지고 강의를 빨리 듣는 능력은 있었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루에 강의 한 3개, 뭐 4개 뭐 이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한 게 아니고 한 과목씩 이제 그렇게 강의를 쭉 듣고 다른 과목 쭉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경제 하나 쭉 몰아듣고 회계 하나 쭉 몰아듣고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과목 다 듣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일단은 그 기본 강의 양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가지고 보통 빠르게 들으면 한 2, 3주 만에는 제가 다 들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뭐 과목별로 이렇게 쭉 해서 6월부터 3, 4개월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강의만 쭉 들으셨나요? 아니면 들으면서 복습도 하셨나요? 저는 이제 따로 복습은 안 하고 강의만 듣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복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복습을 물론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복습은 할 거고, 지금은 일단은 기본 이론적인 거 그거부터 좀 빠르게 습득하자 이 생각을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먼저 빨리 들었습니다. 기본 이론을 과목별로 탁탁탁탁 들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으면요, 저도 이렇게 들어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 경제 같은 경우 처음에 들을 때는 조금씩 알다가 약간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기다가, 그게 과목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해 안 가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그것 때문에 또 이해가 안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약간 이거를 이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요런 느낌이구나, 느낌 정도만 받게 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다른 과목의 경우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경제는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다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니까 내가 이해했던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틀어져가지고 그 내용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은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왜 제일 높게 나온지 모르겠고 경제학에 대한 지식도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고 어려운 과목으로 남아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경제를 빼고 회, 민, 감, 부는 그냥 일단은 쭉 들어도 다 이해는 갔다. 네, 이해는 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몰아듣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텀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 한번 듣고 경제 듣고 민, 감, 학 듣고 경제 문제 풀어야지 하면은 보통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공부하는데 지장 없으셨나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테이션이 제가 아까 한 3, 4개월 걸렸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마 부동산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학 다 듣고 나서 회계학 다시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봤을 때 그런 거고, 회계학만 제가 문제풀이 강의는 또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기본 이론 듣고 바로 넘어갔었는데, 그 회계학은 이제 문제풀이 좀 하다 보니까 아예 뭐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건 아니니까 새록 기억이 떠오르면서 공부하니까 다시 됐던 것 같아요. 쭉 들었던 거를 까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기억 속에 좀 남아 있어서
문제풀이 할 때는 떠올릴 수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과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이 전체적으로 과목 간 밸런스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까지 듣기로는 한 5월쯤 시작을 하셔서 네. 일단은 모든 과목을 동등하게 들었다. 네. 맞죠? 그리고 듣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회계학만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셨어요. 왜 회계학만 들으셨어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회계학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계산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문제의 유형을 어느 정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민법이나 감관법, 부동산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보다는 암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회계학은 문제를 결국에는 계산하고 푸는 방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꼭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 경제도 이해를 못했다 그랬는데 왜 경제 문제풀이 안 들었어요? 경제는 제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풀이를 듣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기출문제 같은 거를 전부 다 싸그리 외워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워서 시험을 보자 약간 이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약간 포기했어요, 경제는. 이제 두 가지 궁금증 중에 다른 하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민법, 관광법 같은 경우는 딱 유형별로 내용 암기하는 거다. 경제는 잘 모르겠으니까 기출문제 가져다가 유형 분석해서 외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하거니와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신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었나요?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직장 병행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생존 본능처럼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네. 근데 이제 경제는 진짜 여기서 내가 다른 강의를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을 것 같아서 이대로 가야겠다 약간 이 생각하고 저도 이제 뭐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얘기는 뒤에서 들어볼 테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회계 문제풀이 강의만 듣고 나머지는 그냥 기출문제집 갔다가 그것만 반복해서 푸시는 건가요? 네, 기출 문제랑 나중에는 이제 모의고사 또 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었어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루에 2시간 반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문제풀이도 경제 1회독 끝나고 회계 1회독 끝나고 민법 1회독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제풀이 할 때도 아무래도 뭐 한 과목이 진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하고 그 다음 과목 갔을 때 그 진도만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과목을 순서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진짜 이게 되나 싶은 게 이게 하나 끝나고 하면은 문제풀이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처음에 했던 경제 같은 경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문제 없었나요?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보완하려고 제가 문제 풀면서 서브노트를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회계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푸는 방법을 적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순서대로 치면 이제 회계, 경제, 민법, 감관법, 부동산학 이렇게 했다고 치면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학 할 때는 앞에 4과목을 이제 문제 풀다가 중간에 서브노트 읽어서 암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 복기시키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부터는 문제풀이 한 바퀴, 경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회계 보고 그 사이사이 잠깐 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만들어 둔 서브를 틈틈이 읽었다? 알겠습니다. 약간 느낌은 제가 이제 합격 쓰기를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요 방식을 많이 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다 1회독이 끝났어요. 그리고 뭐 문제풀이 하면서 서브도 만들어서 이제 과목별로 좀 서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몇 회독 정도 반복하셨어요? 문제를 하나를 풀면 거기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좀 서브로 이렇게 최대한 추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문제를 본다거나 하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전부 다 한 번씩만 보고 제가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뭐 여러 번 볼 시간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제가 풀다가 이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싶으면 그때는 조금 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전체적인 흐름 얘기 계속 해볼게요. 기본 강의 한 시즌 듣고 문제풀이 한 시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안은 이제 서브라는 걸 만들어서 중간중간 계속 리마인드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봤을 때는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3주 정도가 남았을 것 같은데 그 또 2-3주간은 5과목을 어쨌든 저글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때는 1차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들을 사서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서브노트 그것도 계속 이제 추가하고 또 읽으면서 문제도 이제 골고루 풀어야지 시험 볼 때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모의고사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아, 마지막 2, 3주 동안은 모의고사 보고 거기서 틀린 거 서브노트 다시 옮기고. 네. 그럼 주에 몇 회 정도 모의고사 보셨어요? 모의고사가 5과목이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2시간 반이면 그거 뭐 한 과목만 봐도 거의 끝나는 수준이어가지고 주에 뭐 많이 해도 2회 정도 좀 하면 이제 1회 정도 하고 서브노트 좀 많이 보고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들을 다 서브노트에 집약시키고 서브노트를 보는 식으로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키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 공부 시간이 현저히 적고 보통 사람들이 문제집을 막 한 5회독 한다, 10회독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양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트하게 공부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없으셨어요? 뭐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 1차 준비할 때는 진짜 제가 뭐 합격을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좀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더 할 얘기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구체적인 공부 방법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회계부터 해볼게요. 회계 기본 강의 시즌. 기본 강의 들으셨을 때도 쭉 듣고 정말 복습 하나도 안 하셨나요? 네, 그때도 뭐 복습을 아예 안 하진 않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었으니까 강사님이 뭐 내주는 숙제라든지 그런 거 그냥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가고 따로 제가 뭐 그 내용을 한 번 더 본다거나 그럴 만한 이제 좀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실 하기도 싫은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의만 쭉 들었었어요. 아까 서브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이 기본 강의 때는 서브를 만드셨나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서브는 안 만들었어요. 기본 강의 정말 강의만 이렇게 쭉 들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본 강의 시즌이 끝나고 문풀을 시작했습니다. 문풀 시작할 때쯤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래도 기억이 다 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나는 거대로 뭐 좋았던 것 같고 안 나는 거 이제 위주로 사실 서브 정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그거를 이제 서브 나중에 이제 암기할 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읽고 해서 전체적인 이제 문제 유형을 다 익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딱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버리진 않았나 봐요. 그랬던 것도 뭐 한두 유형 정도는 있던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는 그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 문제는 익히려고 노력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회계 문제풀이 하실 때도 아마 서브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서브에 뭘 정리하신 건가요? 서브는 이제 뭐 수학 문제도 뭐 문제 낼 때 유형이 있듯이 회계 문제도 주제별로 유형이 어느 정도는 좀 획일화돼 있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유형들은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거를 좀 서브 노트에다가 많이 적었고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 내가 풀었던 문제들이 또 떠오르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좀 문제 유형을 익혔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 은행 스타일을 공부할 때 최적화된 공부 같습니다. 자, 회계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뭐 회계학이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냥 회계학 자체가 어려웠었고요. 뭐 한 문제 유형을 정리해가지고 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문제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냥 푸는 방식은 어떻게든 외웠는데 사실 이게 회계학적으로 뭔 내용인지 그런 거는 모르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무턱대고 외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무턱대고 외우는 거는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해할 생각은 안 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회계 공부하시면서 잘했다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제 문제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거를 암기를 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거는 조금 단기간에 하기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문제 유형 정리하실 때 궁금한 건데 문제를 풀어보고서 유형을 정리해요? 아니면 그냥 문제 보고 답 바로 보고 아 얘는 이 유형이구나 하고서 정리를 해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푸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풀어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슨 유형인지 알아도 그거는 풀고 거기서 분명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풀고 나서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더 서브노트에 적을 게 있다 이러면 그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집은 그 들은 강의의 강사님의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분석해서 유형을 정리하신 건가요? 거기도 이제 다 모든 유형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정리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물론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셨지만 다시 공부한다면 내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으신가요? 뭐 다시 공부한다면 이제 기간을 조금 짧게 해서 하루 공부 시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제 더 1차 더 간절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공부 방식 같은 거는 뭐 똑같이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공부 방식은 잘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봅시다. 나 경제 기본 강의도 이제 한번 쭉 들으셨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신 걸로는 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해가 하나도 안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이미 이해도 안 간 상태에서 문제도 풀 수가 없죠. 거의 못 풀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때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경제 문제집을 구하셔서 어떤 강사님 문제집 보신 거예요? 아니면 기출문제 정리된 거 보신 거예요? 기출문제 정리된 건데 이제 해설도 같이 돼 있는 교재를 샀어요. 그거 보고 안 풀리잖아요, 일단. 네. 어떻게 해요? 일단 그 해설을 보고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웠어요. 그 답이 왜 그렇게 된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답을 외우고 그거대로 정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수요랑 공급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 수요가 오르면 뭐가 내려간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이제 공급이 오르면 그거는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짜깁기 식으로 좀 많이 외웠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요가 오르면 얘는 내려가더라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이게 지금 내가 모르면서 막 계속 우격다짐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안 힘들었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란 걸 알면서도 이제 와서 다시 경제를 배우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쭉 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경제도 이제 서브를 만드셨을 텐데 경제 서브는 어떤 식으로 만드셨어요? 그거는 이제 회계처럼 문제 유형별로 조금 정리한 것도 있었는데 그 회계는 제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서브를 만들었다고 치면 경제는 이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아예 뭐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그 유형 자체를 그냥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한지는 알겠는데 네, 이게 되는 거군요. 자, 경제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하나만 꼽아주시겠어요? 그 기본 그냥 경제학 개념 자체가 저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사실 강사 온라인 강의로 이제 인강으로 들었는데 강사님을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처음에 들었던 거랑 나중에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매치가 안 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해가 진짜 하나도 안 돼서 그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잘한 것 같다 하는 게 있나요? 경제는 근데 진짜 경제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효율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그 경제가 왜 높은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약간 야 요건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 최대한 답에 가까운 것 같다 싶은 거를 제가 다 체크를 했었고 그 풀고 나와서까지 경제가 진짜 꽈락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민법이랑 강간법 공부 방법이나 접근법이 거의 똑같았다고 하셔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강의 시즌에는 그냥 강의만 쭉 들었다고 하셨고 이때 딱히 뭐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민법도 약간 그 감 나오고 을 나오고 병 나오고 정 나오면은 이해가 조금 안 되지는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감관법보다는 민법이 이제 판례 문제 같은 것도 많고 상황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는 있었는데, 그냥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경제학처럼 막 복잡하게 얽힌 게 없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감관법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거리가 좀 적기는 한데 그냥 원래 이 과목 특징이 이러니까 그냥 쭉쭉쭉 들으셨나요? 예, 그냥 뭐 들었죠. 예. 그거를 이해를 하셨군요. 왜냐면 감관법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시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셨어요. 문제풀이 강의는 안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왜 안 들으셨죠? 일단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기 위주의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감관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순 법조문을 좀 암기하는 문제가 많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상황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문제를 풀면서 저는 익히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회계학처럼 계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회계학은 계산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서 배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이제 민법이나 감관법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지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위주로 외웠었어요. 아, 그냥 어차피 이거는 OX 퀴즈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서브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는 회계 경제는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민법이랑 감관도 그렇게 하셨어요? 민법이랑 감관은 이제 사실 뭐 굳이 구분하자면 문제 유형이 있긴 하지만, 감관법도 이제 법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암기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그 상황들, 뭐 민법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뭐 상속이 있고 뭐 부동산 등기가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상황별로 뭔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지문들을 아예 보면서 외웠고,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옳은 거다 옳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이해 안 되는 상황에 그냥 다 적어가지고 그 문장을 보면서 외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적어놓고 외우셨다라고 했는데 그 정확히 말하면 그 문장을 외운 건가요? 아니면은 이 서브를 자주 봐서 이 문장이랑 다른 거를 고를 수 있는 정도로만 보신 건가요? 사실 이제 문장을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문장을 그대로 쓸 게 아니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정도로 이제 서브를 읽으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반복해서 보면서 입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법, 감관법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사실은 이제 뭐 회계학이나 경제학이 더 어려웠어가지고 그 두 개는 막 크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공부를 다시 하면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아는 게 문제 푸는데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감관법은 제가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조문만 이렇게 쏙쏙쏙 골라서 외웠는데 전체적으로 더 많이 봤으면 아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66점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학원론.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들으셨어요. 이거 학원론은 뭐 기본 강의 쭉 들으면서 그 이해도는 어떠셨어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고, 학원론 자체가 그 5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쉬운 과목이어서 저는 진짜 재밌게 들었고, 일단은 뭐 서브노트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해도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학원론은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이해해서 어려움을 겪진 않으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문제풀이까지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2, 3주는 한 주에 2회차씩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면서 그 5과목을 한 번에 핸들링하고 시험 봤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차 시험 준비하고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은 제가 뭐 1차를 본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1차 준비하는 거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여서 절대로 이제 저처럼
준비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이제 2021년도에 1차가 좀 쉬웠어서 다행이었지 2022년도 올해 1차 시험 봤으면 저는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 공부 양도 많이 안 되고 이해도도 좀 낮은 편이었어가지고 진짜 운이 좋아서 붙은 거고, 절대로 이렇게 공부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너무 빡세게 공부해서 뭐 80점 이상 받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도 공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2차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겠지만 그게 적당히 보수적으로 한 평균 70점 초반대 정도까지 나오는 정도? 그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오셨겠지만 그 사람마다 적당함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대충 한다의 기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잘 인지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차 공부 방법, 그 중에서도 일단 세 과목을 좀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